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쑥쑥박사 김진숙. 이성숙입니다. 쑥쑥 박사는 주로 4, 5, 6, 7세 아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엄마, 아빠도 들으시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도 같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4, 5세 쑥쑥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6, 7세 쑥쑥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 둘이 6세 쑥쑥이하고 일어나는 일을, 역할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쑥쑥아, 이제 그만 집에 가자. 싫어요. 난 더 놀 거예요. 너 많이 놀았잖아. 엄마 빨리 가서 저녁 해야 돼. 엄마 혼자 가. 나 혼자 놀 수 있어. 말 안 들을래? 혼자서 어떻게 놀아? 그리고 나쁜 사람이 쑥쑥이 데려가면 어떻게 하려고? 괜찮아. 나 혼자 놀 수 있단 말이야, 엄마. 나 혼자 집에 갈 수 있어. 안 돼. 이렇게 6살 된 쑥쑥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들은 신학기가 되면 되자 쑥쑥이가 말도 안 듣고 거기다 말대꾸까지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이 미운 7살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요즘 어머님들한테 들어보니까 미운 6살이래요. 또 어떤 어머님들은 아유 미운 6살도 아니에요. 점점 더 나이가 내려가요. 라는 말을 들었어요. 공감하시는 어머님들 많이 계시리라 봅니다. 혹시 공감하시면 댓글에 미운 6살들의 이야기를 좀 올려주세요. 왜 그럴까요? 이제 쑥쑥이는 자기도 컸다 이거죠. 이제 자라서 자기도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근데 저는 엄마들한테 미운 6살이라고 부모 교육 때 많이 이야기를 했고요. 네네. 엄마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면 기뻐해라. 그럼 엄마들이 좀 황당해하죠. 네네. 무슨 똥단지 같은 소리야.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이제 아이가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은 음. 자기 생각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말을 안 듣는 걸 기뻐하고 방치하는 게 아니라 네. 아, 너가 지금 생각이 컸구나. 그래서 그 눈높이에 맞춰서 이제 대화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네. 미운 6살 때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을 하면 7살 때 이제 좀 철이 들어서 편해지는데 이 미운 6살이 시작되는 순간에 대화를 안 하면 정말 미운 7살이 되어서 점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착한 똘똘이가 되려면 이 6살 때 이제 대화를 잘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엄마가 이렇게 쑥쑥이가 말대꾸하고 말을 안 들을 때 어떻게 대화를 하면 좋은지 바람직한 대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쑥쑥아, 이제 그만 놀고 집에 가자. 싫어요. 더 놀 거예요. 쑥쑥이가 노는 것이 재미있어서 더 놀고 싶구나. 그런데 어떡하지? 엄마는 집에 가서 저녁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엄마 혼자 가. 나 혼자 놀 수 있어. 혼자서 놀 수는 있겠지만 엄마는 너 혼자 놓고 가면 안심이 안 돼. 다칠 수도 있고 또 나쁜 일이 생길까 봐. 그리고 집에 혼자서 오기 힘들잖아. 차도 많이 다니는데. 나 혼자 놀 수 있다고 안 다치게 잘 놀게 해. 그렇구나. 쑥쑥아, 그럼 내일 또 많이 노는 거 어때? 대신 집에 갔어도 쑥쑥이가 하고 싶은 거 더 해도 돼. 집에서 재밌는 놀이 하면 어떨까? 그럼 나 친구랑 집에 같이 가면 안 돼? 그래, 친구랑 같이 놀고 싶구나. 잠깐 기다려봐. 친구 엄마한테 물어보자. 아유, 어떡하니. 친구 엄마가 안 된대. 쑥쑥이 너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엄마한테 말해주겠니? 그럼 내일 더 많이 놀 거야. 오케이. 쑥쑥이가 엄마 마음을 알아줘서 고마워. 쑥쑥이하고 문제가 잘 해결된 것 같은가요? 일방적으로 엄마가 강요하지 않고 대화를 시도해 보시면 좋습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아이 기죽이는 대화, 내 아이 기살리는 대화 시리즈를 해보려고 하니까 다음 편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지금 생각이 났는데요. 네. 어떤 엄마가 쑥쑥이가 6살 됐는데 자기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그만 놀고 가자 했더니 자기 친구 집에서 자고 간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배신감을 느꼈다고 맨날 엄마만 좋아했는데 얘가 친구 집에서 자고 온다니 엄마가 없어도 돼?
이래서 너무 배신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돼요. 그만큼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아, 너가 그렇지. 이만큼 커서 이제 친구하고 엄마의 울타리를 넘어갈 수도 있구나. 그렇지. 이제 뭐 그런 거죠. 네. 자, 이번에는 또 6살 쑥쑥이의 어떤 새로운 문제 사례를 우리가 역할놀이를 해보겠습니다. 엄마, 나 오늘도 돼지책 읽어줘. 이때 돼지책은 동화책의 제목입니다. 네. 어제 읽었는데 또 읽어? 아, 다른 책 읽어 오늘은. 아니야, 난 돼지책 읽어줘. 안 된다니까. 벌써 10번이나 읽었어. 그래도 나는 돼지책 읽을 거야. 자, 왜 쑥쑥이가 똑같은 돼지책 동화를 계속 읽어달라고 할까요? 새 노래를 배우면 잘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하고 싶은데 엄마는 또 다른 새 노래를 배우자고 하면 아이는 이 노래도 저 노래도 배울 수 없게 됩니다. 쑥쑥이가 돼지책에 나오는 내용을 아마 아직 더 알고 싶어서 읽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책을 더 깊이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게 우리가 정말 좋은 영화, 좋은 책을 한 번만 보세요. 두 번도. 두세 번을 보게 되면 처음 볼 때 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볼 때 감정이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젊어서 본 영화 다시 이렇게 나이 들어서 보니까 또 다른 감정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도 생각해 보니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참고서 많이 안 가지고 다녀요. 그냥 한 권을 계속 보고 깊이 파게 돼요. 왜냐하면 어머니도 아시다시피 책 참고서 내용이 거기에요. 그래서 여러 책을 이것저것 보는 것보다는 한 권을 계속해서 여러 번 깊게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아마 돼지책을 이렇게 읽겠다고 하는 쑥쑥이도 어느 날 본인이 내가 이제 깊이 다 이해했어. 나는 잘 알아. 돼지책에 대해서. 그러면은 그만 읽자고 합니다. 그 책을 다 읽고 나면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재미가 없어서 다른 책을 읽자고 하는 날이 오니까 쑥쑥이가 원하는 대로 같은 책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울 때 직접 겪었던 사례인데요. 그때는 백설공주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둘째가 백설공주를 계속 읽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 낮에 일하고 왔죠. 피곤하죠. 이제 잠자기 전에 이제 잠자리 동화로 백설공주를 읽어주는데 이제 계속 백설공주를 읽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이렇게 페이지를 하나씩 건넜어요. 졸려 죽겠으니까 빨리 끝내려고. 그랬더니 얘가 엄마 왜 페이지를 건너뛰면서 읽냐는 거예요. 그 말은 즉 얘가 지금 동화 내용을 다 외우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또 읽어달라는 거냐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애들은 더 읽어달라고 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계속 읽어줬어요. 그랬더니 한 달쯤 지났을 때 엄마 나 이제 백설공주 그만 읽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 달이나? 한 달이나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읽지를 못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은 그렇게 어떤 거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자기가 계속 읽겠다고 할 때에는 그 안에 뭔가 자기가 지금 얻고 배우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뭐든지 아이들이 뭘 반복할 때 아이들이 반복하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엄마들은 새 것을 자꾸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 원인이 다른 또 사례인데요. 제가 이제 부모 교육에서 어떤 직장맘이 저한테 질문했던 사례예요. 직장맘이니까 이제 피곤해서 집에를 왔는데 아이가 동화책을 4시간, 5시간씩 읽어달라 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러면 4시간, 5시간 읽으면 11시, 12시가 된다는 거예요. 밤 11시, 12시. 근데 이제 엄마의 고민이 뭐냐면, 우리 엄마들은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책 읽겠다 그러면 꼼짝을 못 해요. 그렇죠. 책 읽겠다 그러는데 안 읽어주는 엄마는 나쁜 엄마인 거야. 그러니까 책을 읽겠다고 하는데 내가 안 읽어주면 나쁜 엄마 같고, 그런데 다 읽자니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아이가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했죠. 생각을 했죠. 대답을 했어요. 제 생각에는 그 아이가 책을 읽는 것도 재미있겠지만 아마도 본인이 엄마를 분석하고 관찰을 했을 거다. 관찰하고 분석을 했는데 우리 엄마는 내가 책 읽겠다 그러면 나랑 가장 잘 놀아준다. 그렇지. 그래서
그리고 그거를 거절을 못하니까 내가 엄마를 붙들어매서 엄마랑 같이 있는 시간을 많이 갖기 위해서 책을 읽겠다고 계속 한 거죠. 네. 그리고 엄마는 거기에 끌려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경우는 아이가 책을 깊이 이해하기보다는 엄마랑 같이 있기 위해서. 그래서 꼭 책 읽기가 아니더라도 엄마가 다른 집안일을 하면서도 같이 얘를 참여시키거나 해서 같이 좀 해보면 어떠냐. 얘의 목표는 엄마랑 같이 있는 것 같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보통 엄마들이 피곤하고 그러면 애가 졸을 때까지 아이들한테 시간을 써주지 않고 급한 집안일을 먼저 하다 보면 애는 졸라야 엄마를 겨우 차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르기 전에 네, 엄마가 미리서 아이하고 놀아주고 이렇게 미리 이렇게 초대를 해서 그러면 그 아이가 4시간 동안 하겠다는 것은 엄마의 사랑에 대한 갈증, 목마름이기 때문에 그걸 물을 막 달라고 할 때 하지 말고 너무 목마르기 전에 물을 간간히 주면 아이가 그렇게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미리미리 목마르지 않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아이와 함께 해주는 거죠. 그리고 꼭 책만이 아니라 너가 다른 일을 요청을 해도 엄마가 놀아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참 선생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직장 마음으로서 네. 아침에 일찍 나갔다 저녁에 늦게 올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아이들하고 대화한 적도 없고 바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걸 하면서도 아유, 미안한 마음이 우리 아이들한테 참 미안한 마음이 많이 생기네요. 선생님은 많이 하셨으니까.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네, 직장맘들의 고충을 좀 알고 있지요. 네. 네. 자, 6살 쑥쑥이에 대해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6살이 되면 참 미운 6살이라고 하지만 친한 친구가 생깁니다. 그래서 친구랑 노는 시간도 많아집니다. 네. 또 때로는 친구랑 사귀면서 또 친구가 나랑 안 논다고 하는 문제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6살 아이들은 또 이때 말대꾸를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5살 때 잘 듣던 아이, 말 잘 듣던 아이가 6살이 되니까 코락코락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런 소리도 하더라고요. 엄마 맘만 있어? 내 맘도 있지. 네. 저는 그 말 듣고 저도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네. 내 마음만 생각을 했는데 아이들 마음이 있다는 걸 알고. 그래서 이때 좀 어머님들이 힘드시지 않을까 말대꾸를 하기 시작하니까요. 근데 엄마가 이때 엄마 마음대로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대화하면서 어떤 방법을 쑥쑥이가 직접 찾아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말대꾸를 할 때 혼내지 마시고 대화로 푸는, 그래서 아이의 생각도 좀 존중해줘야 되는, 엄마만 있는 게 아니라 아이 마음도 있기 때문에 그래야 앞으로 말이 잘 통하는 아이로 자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이 질문이 많아지죠. 네. 왜요? 왜 그랬어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 거는 왜 그럴까요? 호기심이 이 시기에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친절하게 아는 만큼 설명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여기서 좀 끼어들어도 될까요? 될까요? 네. 제가 이제 어느 날 아마 제주도에 강의하러 갔다가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제 뒷자리에 걔가 분명히 6살이었을 겁니다. 제가 보진 않았지만 네. 아빠하고 남자아이인데 이제 6살인 것 같은데 네. 둘이 앉아있는데 걔가 계속 왜라고 묻는 거예요. 아빠한테. 왜? 왜가 6살이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네. 쟤는 속으로 저 녀석 6살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빠가 너무 멋지게 아이에게 정말 잘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의 직업병이죠. 제 귀는 온통 뒤로 가서 저 아빠가 어떻게 하나 계속 보고 있는데 굉장히 열심히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40분쯤 지났을까요? 아빠가 인내심의 한계가 온 것 같아요. 이제 그 엄마랑 또 다른 형제는 저쪽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여보 나랑 자리 바꾸자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이해가 가죠? 네네. 그러니까 그래도 아빠가 40분이나 그걸 대답을 해줬던 게 대단한 거고 이땐 정말 왜가 많은데 꼭 정답을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설명을 하고 대화를 주고받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아이가 자꾸 물어보면 모르는 게 많을 수 있죠. 나 대답 못하는 게 있지 저도요. 그럴 때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내 생각은 어때? 그러면 조금 숨통이 트인다는 말들을 하더라고요. 또 어떤 아이는 자기가 알고 있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엄마가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술술술 이야기도 하게 돼요.
자, 이 6살 이렇게 호기심이 많고 질문도 많은 아이들의 이 시기에 사실은 글씨를 읽거나 쓰고 싶어 하면 잘 반응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이들 글씨를 뭐 가나다라 기억력부터 가르치지는 않잖아요. 이럴 때 우리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건 뭘 할 수 있을까요? 뭐 과자 봉지나 예, 과자 봉지. 이런 데 있는 이름도 읽어보고 예. 또 길에 가다가 간판 읽고 제일 좋은 게 텔레비전 자막. 네. 네. 또는 동화책을 또 같이 읽어주면서 이럴 때 그 글씨에 대한 자극을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기회가 되죠. 그래서 쉬운 단어를 보여주면서 천천히 아이들이 한글을 조금씩 접하게 하는 것이 엄마의 할머니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또 글씨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수세기를 하면서 해볼 수 있어요. 장난감을 치우면서 자 이거 하나 둘 셋 이건 5개 있네, 그죠? 네. 또는 과자나 또 과일 같은 것도 자 할머니랑 할아버지께 사과 3조각씩 갖다 줄까?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주면 아이가 자연스럽게 그 학습에 대한 자극을 받게 되는 셈이죠. 제가 그때 경험인데 아이들 그때 더하기 빼기 할 때 손가락으로 저는 했어요. 셋, 둘 이렇게 하고 셋, 둘 몇 개지 그랬더니 옆에 있던 남편이 참 어렵게도 가르친다. 근데 학교에서도 그런 식으로 배웠나 봐요. 네. 그랬는데 갑자기 우리 남편이 오더니 자 사탕을 갖고서 3개, 2개 놓고 자 내 거 몇 개니? 하나 둘 셋. 난 먹기 싫으니 너 줄게. 그럼 네 거 몇 개 됐니? 덧셈이 됐어요. 네. 또 저기 참새줄에 참새가 몇 마리 있지? 하나 둘 셋 넷 5마리 있네. 근데 밑에서 뭔가 딱 자극이 오니까 3마리가 탁 날아갔어요. 그러면서 빼기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산수는 내가 안 가르칠래요. 네. 아빠가 가르치세요. 네. 이렇게 쉽게 놀이를 할 수 있는데 저는 손가락 움직이면서 했거든요. 우리 배웠던 대로. 네. 그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숫자도 네.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놀이를 통해서 하면 아이들이 더 흥미를 갖게 되죠. 자, 이번에는 잠깐 꼰대 소리를 제가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정에서 일상생활 중에 글자를 읽어주거나 수를 세어보거나 하는 것으로도 중요한데, 하는 것만으로도 중요한데 엄마들은 꼭 돈을 들여서 학원을 보내거나 학습지를 하는 것이 참 내가 부모 역할을 잘한다고 생각을 하셔서 하는 어머니들이 종종 있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일상생활에서 엄마들이 할 수 있는, 내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글자를 같이 읽어보거나 숫자를 같이 세어보는 것이 더 중요하지, 또 이렇게 학습지를 학원만 가는 것이 능사가 아닌 것을 조심스럽게 제가 이야기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 가사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수건 접는 거, 양말 개는 거, 또 수저 놓는 거, 더 좋은 게 있어요. 또 화분에 물 주는 거를 책임을 줘요. 쑥쑥아, 네가 오늘부터 화분에 물 주는 거 네가 책임이다. 네. 또는 뭐 강아지가 있으면 강아지, 저희 키웠던 강아지 이름이 아롱이었거든. 아롱이 밥 주는 건 네가 책임이야. 아롱이 목욕시키는 네가 담당이야. 라고 책임을 지게 해주는 것도 참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번에는 7살 쑥쑥이, 아마 6살부터 이런 현상은 있을 거예요. 7살 쑥쑥이 이런 생각을 다 한 번씩 해보셨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네. 혹시 큰아이, 네. 쑥쑥이가 천재인가 봐. 네. 이런 말들을 종종 할머니나 엄마들이 자주 하는 말들입니다. 다음에 두 할머니들의 대화를 들어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쑥쑥이가 천재인 것 같아. 글씨도 하나도 안 가르쳤는데 책을 줄줄 다 읽어요. 진짜요? 그러면 네. 그래도 가르쳤겠죠. 누가 언젠간 가르쳤는데 어떻게 안 가르쳤는데 안 가르쳤다니까요. 진짜라니까요. 진짜요? 예, 우리 네. 쑥쑥이가 한번 책 읽는 거 보여줄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글자를 하나도 가르치지 않았는데 깨우치는 경험가 있지 않나요? 혹시 아이를 키우는 동안 우리 아이는 천재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셨을 거예요. 다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그리고 그 순간 무척 행복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안 가르쳤는데 쑥쑥이가 책을 읽게 되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참, 제가 아는 사례를 조금 말씀드릴게요. 제 친척 조카 남자 이름도 생각나. 정수라는 아이인데 6살에서 7살 사이였을 거예요. 그 집에 놀러 갔는데 막 나를 불리면서 와보래요. 그래서 저를 동화책을 주면서 정수야 이 동화책 읽어봐. 그러니까 저랑 같이 보는데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줄줄줄줄 읽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아이가 한 권만 읽는 게 아니라 대여섯 권을 다 읽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아마 그 암기, 기억력이 대단한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서 아주 입에 오르내렸어요. 아유, 정수는 천재인가 봐. 야, 책을 줄줄줄줄 읽는데 한 번도 안 틀리고 읽더라.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이 나요. 어쩌면 이렇게 아이가 틀리지 않고 읽었을까. 그리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텔레비전 많이 보시잖아요. 트로트 열풍에서 그 아이들 보세요. 학교 들어가지 않은 아이가 노래며 그 곡에 뭐랄까 높낮이며 거기다가 춤까지 춰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저희 아이도 6살에 글을 깨쳤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엄마들이 위화감 느낄 수도 있는데요. 이제 그때 제 아이는 텔레비전에 나오는 자막을 그렇게 읽어달라고 했어요. 매번 읽어줘야 되는데 제가 이제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텔레비전에 자막을 읽으려면 응접실로 오는 순간 자막이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한동안 그 자막을 읽어달라고 했고 그걸 열심히 읽어줬는데 한 두세 달이 지나서 글을 깨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말은 아이들은 그렇게 특별히 글을 가르치지 않아도 깨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그 기억력이 대단하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몬테소리가 이야기한 건데요. 아이들은 뭘 배우고 이해해서 기억하는 능력이 뛰어나대요. 그래서 어른보다 훨씬 그게 더 능력이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걔네들은 감각적으로 배우기 때문에 그런 트로트를 한 아이들도 그런 리듬이나 이런 것을 감으로 이제 익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이들은 꼭 이렇게 정식으로 이렇게 교구로서 학습으로서 가르치지 않아도 하는데 그거는 분명히 그 전에 뭔가 자극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몬테소리는 만 5세를 전후하여 그러니까 그 만 5세라는 게 언제냐면 6살인데 자기 생일이 되면 그날이 만 5세예요. 그러니까 6살 자기 생일 즈음을 전후해서 아이들이 읽고 싶어 하는데 읽기를 배우고 싶어 하는데 그 현상이 뭐냐면 자꾸 물어본다는 거죠. 엄마 저기 간판에 뭐라고 써져 있어. 자막에 뭐라고 써져 있어. 여기 과자에는 뭐라고 써져 있어. 이런 거. 그래서 이제 그때 읽어주면 읽을 수 있는데 이거는 언어학자 촘스키도 똑같은 이야기 했습니다. 천부적으로 아이들은 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났기 때문에 그런 글자를 접촉하게 되면 글자에 대한 자극이 주어지면 깨칠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을 애들한테 영어는 그렇게 막 학원에 다니면서 배워야 되지만 한국말은 가르치지 않잖아요. 그냥 엄마 아빠가 말하는 것을 듣고도 그 복잡한 언어를 깨치잖아요. 이런 것처럼 아이들도 문자에 접하게 하면은 꼭 형식적으로 가르치지 않아도 깨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내 아이만 똑똑한 게 아니라 내 아이도 그렇고 미국 아이도 그렇고 이탈리아 아이도 있고 세계 공통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다른 아이에 대한 경험이 없으니까 할머니들이 내 아이는 천재인가 봐. 저도 할머니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엄마들도. 그러니까 당신 아이 천재가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은 그만큼 되게 뛰어나고 학습 능력이 뛰어난데 우리가 그거를 잘 몰라서 너무 흘려보낼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보통 6살 생일을 전후하여 6살 후반부터 글씨에 관심을 가질 때 가르치는 게 맞고 저희가 이제 우리가 7살에서 읽기에 이제 하는 이유가 아이들에 따라서는 시기가 좀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반대로
너무 일찍 4살이나 5살 때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려고 하다가 실패한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실패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이제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가 돼서 오히려 정작 6살이나 7살에 글을 읽기를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거는 그 유치원 교육 과정에서는 한글 읽기를 가르치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글자에 관심을 가지기 이 정도 있어서 유아교육에서는 약간 어떤 그런 내려오는 이 전통이라고 할까요? 그런 분위기가 있냐면 유치원 때 한글 읽기를 가르치는 것은 조금 뭔가 유아교육을 잘 못하는 것 같은 인식이 조금 있습니다. 제가 30년 전에는 정말 그 유아기에 6살이나 7살에 글자를 아이들에게 소개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지는 않고 글자에 관심 가지기를 하도록 하라고 하는데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 이게 좀 미묘한 게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또는 몬테소리 이론에 의하면 읽고 싶어 하는 시기가 있을 때 그때 가르치는 게 가장 좋겠다는 건데 제가 다른 데서도 이야기 들어보면 6살 때 저절로 깨쳤다는 게 가장 많습니다. 그거는 만 5세가 6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한글 수 이런 거를 너무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또 그냥 씩씩하게만 잘하다고 그래서 너무 그런 쪽에 아이가 그 능력이 갖춰지지 않으면 7살이 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아, 우리 엄마가 나는 우리 아들이 우리 쑥쑥이가 최고 그랬는데 내가 유치원에 와서 보니까 친구는 한글도 읽고 숫자도 100까지 셀 줄 아는데 나는 못해. 그러면 이제 스스로 자기 평가가 이루어져서 위축이 돼요. 그러니까 엄마가 괜찮다고 해도 본인이 안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에 가면 본인이 정말 안 괜찮아요. 그래서 초등학교에 가면 그거에 맞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가 편안하기 때문에 제가 잠깐 네네.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선생님 같이 이렇게 막 억지로 이렇게 가르치고 이러지 않고 그래서 책은 애가 이제 읽는 것도 배우고 그랬는데 제가 초등학교 입학해서 들어갔을 때 이제 1학년 때 아들을 내면 따라갔는데 선생님이 칠판했으니까 아들이 다 읽어요. 우리 아들은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겨우 이름을 쓰고 갔거든요. 잘 이제 띄엄띄엄 읽긴 했는데 그때 얼마나 제가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걱정할 거 없대요. 결국 다 따라가는데 조금 이제 충격을 받았죠. 줄줄이 읽는데 우리 아들 자꾸 저를 보는데 제가 아우 내가 잘못했나 가르칠 거 그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도 이제 그 아드님 같은 경우는 이제 엄마가 강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흑역사는 없었던 거예요. 마음속에 한글 공부에 대한 상처는 없었던 거예요. 그게 오히려 이제 나은데 유치원에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7살에 다른 아이들 다 읽으니까 선생님이 얘 못 읽는 아이 몇 명을 열심히 가르쳐 주려고 할 때 선생님들이 저한테 이제 간혹 상담하는 사례가 얘는요 오늘 가르치면 그날은 읽어요. 근데 돌아서면 내일은 금방 잊어버려요. 근데 아이들은 내일 잊어버릴 수 있는데 그게 일주일 열흘이 가도 기억이 안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건 좀 심각합니다. 그건 좀 약간 학습 장애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예 흑역사가 없었던 애들은 7살이나 초등학교에 가서 배울 수 있는데 아마 이제 제가 그러죠. 아마 걔는 분명히 흑역사가 있었을 거다. 흑역사는 뭐냐면 4살, 5살 때 엄마들이 가르치려고 하다 실패한 경우는 이 한글만 보면 얘가 머리가 아픈 거죠.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뭐 단기 기억장애라고 할 만큼 돌아서면 끝까지 잊어버려서 7살 1년 내내 가도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건 최악의 경우지만 너무 일찍 서두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그러나 7살이 되면 어느 정도 한글이나 수에 대한 적절한 자극을 주어서 못 읽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초등학교 가서 해도 돼요. 근데 너무 그거를 방치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런 거죠. 제가 이렇게 아이들 보면은 어떤 아이는 책 읽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고 또 어떤 아이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고 또 어떤 아이는 그런 데는 관심 없고 노래하고 춤추는 걸 좋아하니까 그 방면에 아이들이 흥미를 가지고 그 방면에 재능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제가 아이들 키우고 이렇게 보면 느끼는 게 어머님들이 좋아하고 할머님들이 좋아하는 이상적인 아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책도 잘 읽고 노래도 잘하고 수도 잘하고 뭐 춤도 잘 추고 이런 아이는 없어요. 그래서 모든 걸 잘하는 아이는 없으니까 어머님들이 아이들이 뭘 잘하는가 잠재력을 좀 보면 우리 아이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구나, 우리 아이가 춤추는 거 한 번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텔레비에서 보는 거 그 하는 아이들 보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모든 걸 잘하는 아이는 없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그런 거 좀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7살 쑥쑥이의 또 다른 사례를 좀 볼까요? 네. 7살 쑥쑥이를 잘 키우려면 인내심, 책임감, 집중력 기르기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네.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또 역할놀이를 한번 해볼까요? 네네. 네. 수수가 동화책 다 읽었어? 동화책 재미없어. 그래? 넌 어떤 책을 읽어볼까 그럼? 우리 하루에 동화책 한 권씩 읽기로 했는데 그럼 네가 재미있는 책 골라볼래? 몰라요. 수수가 오늘 수요일이네. 우리가 수요일날 하기로 한 게 뭐지? 몰라요. 우리 지난번에 계획표에 써놓았는데 한번 확인해볼까? 어항 청소해주기예요. 그래, 어항청소 언제 할 거야? 이따가요. 이따가 언제? 저녁에요. 그럼 저녁 7시에 할 수 있겠어? 알았어요. 그래, 고마워. 네, 이렇게 7살들은 뭐 책을 읽거나 동물을 돌보거나 영어 공부를 하는데 뭐 녹음 테이프를 들어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쑥쑥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거를 성실하게 그 다음에 인내심 있게 계속해서 하는 것을 연습을 해야 되는 게 7살 나이인 것 같아요. 네. 네. 4살 아이부터 이렇게 하다가 7살 보니까 많이 큰 것 같아요. 네. 아마 유치원에서는 최고. 맞아요. 그렇죠? 5학년입니다. 네. 근데 네. 다시 또 학교 들어가면은 또 아기가 되는 거죠. 유치원에 가서 어린이집 가서 보면은 그 7살 아이들이 어른 같아요. 그럼요. 그렇죠? 네. 자, 7살 그 어른 같은 쑥쑥이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의젓해지죠. 철이 들어서 대화가 통하고 반대로 말을 점점 안 듣고 반항심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때 윽박 지르거나 강제로 하시지 말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7살이니까 이제 유치원 졸업하고 나면 학교에 들어가니까 한글 읽기라든가 쉬운 덧셈 뺄셈을 학습하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앉아서 가르치시는 것보다 우리 생활에서 예를 들어서 뭐 전화번호 주소에 쓰인 숫자라든가 길거리 가다가 버스 번호 한번 읽어본다거나 또는 간판을 읽어본다거나 해서 이런 생활 속에서 아이들을 글자에 대한 숫자에 대한 자극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면 좋겠죠. 자, 책 읽기를 스스로 하게 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집안에 어떤 부모님은 그냥 아무 소리 않고 책만 사다가 던져놨대 아무데나. 그런데 놀라운 거는 큰애를 읽게 하려고 했더니 둘째만 읽더래요. 네. 그러니까 그 둘째가 그쪽에 관심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이때는 부모님이 책 읽는 모델이 되셔야 돼요. 큰 텔레비전 보시면 너 안 들어가! 그럼 어떻게 하겠어? 자기도 안 들고 나서. 네. 그렇죠? 모델이 되셔야 하고 아마 초등학교 때 이제 친한 친구 집단이 형성이 되죠. 네. 그래서 친구들과 같이 놀 기회를 많이 갖게 되고 또 지네들끼리 계획도 세우고 그래서 그 친구 그걸 뭐라 그럴까요? 집단. 그것도 일장이 집단입니다. 집단이죠. 초등학교 때보다는 좀 느슨하지만 그렇죠. 우리끼리 너는 우리 팀 아니야. 우리 팀이라는 거. 네. 그래서 이때 친구를 잘 사귀게 되면 친구 집단에 속해 있으면 초등학교 들어가서 왕따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아이들 보면 화초 가꾸는 거, 네. 물 주기, 그 다음에 강아지, 물고기에 밥 주기, 네. 목욕시키, 책임지게 하면 잘 하더라고요. 혹시 아이들이 잊어버리기도 하죠. 그러면 아까 우리 역할놀이에서 본 것처럼, 그래, 수요일에 뭐 하기로 했지? 언제 할래? 이따 언제? 저녁에? 네. 저녁에 할 거예요. 저녁 7시 구체적으로 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치원에서부터 관찰 연구를 많이 하대요. 콩나물도 네. 길러보고, 맞아요. 그죠?
네, 또 여러 가지 채소도 채소도 키워보고. 예, 참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관찰 연구도 진행해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초등학교를 입학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돼서 아이들이 이때 아이들이 그 학습 의욕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머님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은 자극을 주시면 좋겠고, 또 아이들이 친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정말 6살, 7살이 되니까 훨씬 그 아이들이 컸다는 걸 저희가 느낍니다. 네. 6살, 7살들의 핵심 포인트는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6살, 7살들은 말대꾸가 많아지는 거죠. 또 제법 논리적인 대응이 또 아주 탄탄합니다. 네. 이때 쑥쑥이가 반항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컸다고 생각을 하고 쑥쑥이 아이를 들어보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 네. 두 번째, 이제 한글 읽기나 숫자 배우기 같은 학습을 적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6살, 7살은 한글 읽기나 숫자를 배우는 것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책도 이렇게 과학동화 이런 거를 읽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공부를 막 시켜라, 강제로 시켜라 이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걸 너무 방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네. 셋째, 6살은 친구 사귀는 방법을 배우는 시기죠. 우리 지난번에 친구가 나랑 안 논대서 얘기했고, 이제 7살이 되면 완전히 자기가 어떻게 하면 친구하고 잘 지내야 되는지를 터득을 한, 그렇게 이제 거기에 둬서 6살부터 시작해서 7살에 그게 완성이 되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7살은 집중력, 인내심, 성실함, 이런 것들을 몸에 배워서 자기가 초등학교에 어떤 더 좀 제도권 안에 들어갔을 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연습해야 됩니다. 제가 들었는데 어떤 엄마는 아이가 집중력이 그렇게 강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밥 먹으라 근데도 안 듣고 가서 보면 가서 쳤어. 옆에 갔는데도 모르고 딱 치고 쳐다봐요. 그래서 엄마 왔구나. 그래서 걱정이라는 엄마 이야기를 들으면 걱정할 건 아니죠. 집중력이 대단한 거죠. 네, 좋은 일에 집중하면. 네, 그렇죠. 네. 자, 이렇게 우리 오늘은 6살, 7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그런 아들, 딸, 사위, 며느리 다 함께 들으시면 이 아이들에 대한 이해가 서로 엇갈려서 서로 육아 갈등이 생기는 일들을 좀 더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의 구호로 마무리 인사를 해볼까요? 재미있어? 공감했어. 또 보고 싶어.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